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자가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다 들고 현재 굴러가고 있는 제품을 내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예요. 근데 이제 네. 그 프로덕트 매니저, 뭐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렇게 두 개가 그럼 비슷한 건가요? 저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제가 그 구글을 다니면서 친구 PM들이,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고, 친구 PM들이 이제 지금은 메타, 그 당시에 페이스북,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로 많이 이렇게 옮겨서 다녀요. 옮겨도 같이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각 회사마다 그 롤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구글에 꽤 최적화된 구글에서 내놓고 있는 구글만의 PM.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또 이제 돌려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제 회사마다 그 회사에 맞는 또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깔고 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군이 있고요.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무엇을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할지를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디파인을 하고요. 프로그램 매니저는 그거를 how to deliver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걸 실제로 딜리버를 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구글 맵스에서 일을 할 때 기준으로 한 7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돌아갔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니저가 한 3분이 저한테 붙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저도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팀의 스케줄, 그 다음에 어느 팀에서 지금 어느 상태까지 무엇을 누가 뭐 가로막고 있는지, 혹은 미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그분들 덕분인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아젠다 다 쉐어해 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액션 아이템 다 부여를 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일종의 총괄이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구글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떠한 큰 비전을 세우고 우리 팀에서 이번에는 뭐 구글 북스라고 예를 든다면은 다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레이어에 가장 급한 게 뭐 P0, P1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고 무엇부터 마일스톤을 잡고 간다. 이제 위에 탑 레벨들한테 피치를 하고 그 우리 팀을 위한 구성, 그 다음에 우리 팀을 위한 리소스 확보 이런 것을 다 제가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수인이 나면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도 붙어서 그게 어떻게 운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제 PM,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프로덕트 매니저라든가 PM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PM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 PM의 매력에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분들은 어떤 매력을 생각을 할까요? 되게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소통의 스킬이 좀 좋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플래닝 같은 걸 좀 잘해.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PM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PM을 하여를 하는 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 캘린더에는 이런 게 박혀 있었어요. 뭐냐면 리크루터들 보라고 일주일에 인터뷰를 2번으로 줄여주세요라고 2번 이상 넣지 마세요라고 막 써놓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이제 PM 캔디데이트를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에는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거칠게 한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테크니컬한 분야다 보니까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놓는 거는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사회 초년생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론치를 뭔가를 본인이 해본 그게 실패했을지라도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CEO를 하셨거나 아니면 아주 좀 대단한 프로덕트를 론칭을 직접 해보셨거나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그런 경험이 그렇죠. 중요한. 두 번째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뷰 질문 자체가 뭔가 정답이 있는 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업력? 그것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Gmail을 관장하는 총괄한 PM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회사에서 Gmail을 셧다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그레이스풀리 셧다운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나랑 플래닝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확 갈리는데 첫 번째로 Gmail을 어떻게 셧다운을 해요? 라고 이제 미국 애들도 외국 애들도 그렇게 먼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자가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다 들고 현재 굴러가고 있는 제품을 내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예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셧다운을 시킬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셧다운을.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운 답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답이 없어요. 거기서는 어떤 분이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바깥으로 어떤 분은 사용자 데이터에 신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팀의 모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를 실제로 론칭해본 경험, 업력 부분이 있어서 10년 이상의 분들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더십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분인데, 리더십은 내 밑에 100명 이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비단 그냥 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이제 붙어 있는 제 입장에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거칠게 잡았을 때 두 개를 묶어놓는 이유는 리더십을 바깥으로 내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인데, 커뮤니케이션은 리튼 이제는 써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PM이 갖춰야 되는 어떤 역량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무엇에 대한 리더십이냐면은 이 팀에 대한 리더십, 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더십, 이 제품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PM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누군가 와가지고 이 제품의 10년 뒤의 모습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PM만. 다른 사람이 대답을 못해도 그 PM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PM의 어떤 가져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방송 보시다가 PM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일 좀 하다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저도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PM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PM을 하면 뭐 프로젝트도 생각해야지, 고객도 생각해야지, 개발자도 달래야지.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하시.